첫 번째 달려보죠. 현금권의 주머니로 쏙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편의점 직원이 말이죠. 계산대에서 종이를 보면서 저렇게 보면서 모니터를 터치합니다. 자, 현금 액수를 확인 중인 듯 싶은데 자, 현금을 꺼내놓고 다시 또 저렇게 계속 확인을 해요. 뭘 저렇게 그냥 저렇게 과할 정도로 현금 확인을 철저히 하나. 자, 저렇게 또 돈을 세더니 자, 계속 또 돈을 세더니 모니터에다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순간 왼손에서 순간 입력을 하고서 순간 왼손에서 오른쪽으로 슬쩍. 자, 그리고 주머니에 쏙. 아하, 이거 뭔가 밑장을 빼는 듯한 냄새가 풀풀 납니다. 네, 저게 지난 8월 18일 벌어진 편의점 절도 사건인데요. 제보자는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남성을 9시간 야간 단기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인데도 계속 계산대를 열어서 돈을 맞춰보고 돈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고 모니터 숫자를 수시로 조정하고 이런 일을 10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서 그걸 주머니에 슬쩍 넣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에 사장님이 보니까 이 현금 액수가 안 맞아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통카드를 19만 원어치 충전을 했고요. 하하. 문화상품권 5만 원권도 챙겨서 현금 포함 피해 금액이 총 1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요,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요. 이 해당 남성은요, 문화상품권만은 내가 결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한 건데도 내역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사장님이 이후에 CCTV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성은 자기 교통카드를 충전한 이후에 현금 챙기기 위해서 계산대 모니터를 조작하면서 이 숫자를 수시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얼마 부족하세요? 이 정도 연락이 왔다고 하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형사 합의 보자면서 문자가 왔는데 그 이후에는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8일에 경찰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 남성이 현재 잠적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 체포영장 신청한 상태고 수사가 아마 많이 지연될 것 같다라는 안내였습니다. 아,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자,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수상하죠. 근데 이 인근 점포에서 며칠 전에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단기 근무를 합니다. 한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요. 해본 솜씨고요. 아마도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서 여러 번 단기 근무,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저런 행동들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혹시나 이제 좀 단기 근무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좀 했다고 하고요. 인근에서 했을 때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대요. 그렇지만 조국에는 지금 증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거가 된다 그러면 범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편의점 벽돌 습격 사건입니다. 자, 역시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겉옷을 막 훌훌 벗더니 자, 잠시 후 벽돌을 집어들고 벽돌 보이시죠?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편의점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인근 치킨집 사장님 불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편의점 직원을 저 벽돌 들고 막 공격을 벽돌 안 돼! 내려놔! 자, 벽돌남 직원에게 계속 뭐라고 소리칩니다. 제지를 당하는데도 자, 직원도 지지 않고 따집니다. 자, 서로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죠. 자, 치킨집 사장님 벽돌남을 계속 저렇게 달랬는데요. 일단 질질 끌고 이제 나갑니다. 자, 그 와중에 경찰이 출동을 할 겁니다, 이제. 아, 경찰 언제 오나요? 예. 자, 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일단 벽돌남을 검거했는데요. 자, 소장님. 네. 말씀 좀 네. 하시죠. 오늘 제보해주신 분이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신데, 이 치킨집 사장님께서 보니까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와 보니까 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시멘트 벽돌을 막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약간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벽돌을 들고 편의점으로 막 뛰어 들어가셨고 사장님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로 편의점 직원을 때리려고 그러는 걸 이제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정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남성을 이제 달래면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택시 탈 수 있는 장소까지 모셔다 줬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좀 얘기는 좀 달라요. 벽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또 이 던지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돌 던지려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아주 큰 벽돌을 좀 던지려고 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콜택시 불러달라고 편의점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편의점 직원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왜 불러줘요? 그러니까요. 욕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술에 취했는지 이 부분에서는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한테 던지려고 했던 부분 특수협박죄에 해당하고 지금 입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미용실에서 101만 원 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외국인 친구가 미용실에 가서 101만 원을 나온 후기, 101만 원 나온 후기란 제목의 글인데 주문 내역서를 보니까 펌, 염색, 두피 관리 등등 모두 합쳐서 별이 10개, 무려 101만 원. 이거 진짜일까요? 자, 글쓴이는 외국인 여성 친구가 염색과 펌을 하러 강남 미용실 갔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 허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기자. 물론 101만 원을 내면서 머리를 한다고요? 네, 일단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글인데 외국인 친구가 미용실 가서 101만 원 나온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글쓴이에 한국관광원 외국인 여성 친구가 지난 8월 31일에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강남 지점에 방문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피 케어와 모발 케어 같은 걸 추가해서 총 101만 원이 나왔다는 건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이고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세 주문 내역서를 첨부를 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뭐 펌에 염색에 케어까지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총 101만 원이 적혀 있긴 했습니다. 글쓴이의 외국인 친구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미용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거 가격 미리 안내하고 확인 서면까지 다 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글 올린 작성자에게도 알려서 확인을 받아서 그 글이 내려간 상태다. 이렇게 전하긴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렇지만 말이죠. 네. 한국 사람이었다면 저걸 했을까요? 저는 좀. 예. 그러게요. 좀 100만 원을 넘게 미용실에서 결제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신 원장님 중에 한 분한테 가서 머리커트 친하게 돼가지고요. 머리커트하고 염색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돈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고 그랬어요. 물론 한 30-40% 할인해 주신 거겠지만 그래서 가장 유명하신 분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도 또 이제 이 리스트를 보면은 거기 뭐 두피 케어 뭐 이런 케어가 있어서 이 강남에서 케어까지 받으면 이런 가격 나옵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별점 테러하겠다 이런 반응이 더 많습니다. 예,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염산을 둔 수배자 제압입니다. 자,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 만나보시죠. 자, 빌라 옥상 입구에서 대기 중인 경찰. 옥상에는 흉기와 염산을 소지한 수배자가 있습니다. 자, 2시간 넘게 대치하던 그때, 바로 그때 신호에 맞춰 특공대 진입. 자, 사다리를 들고 사다리 올라타고 지금 올라갑니다. 자, 돌진할 텐데요. 염산을 든 예, 지금 덮친 것 같습니다. 검거를 했군요. 자,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중 하나인 광명 사거리파를 혈혈 단신으로 부숴버렸던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신일 오후 4시경에 한 수배자가 흉기와 염산을 들고 경기도의 한 빌라 옥탑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당시 그 수배자를 설득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흉기와 염산을 들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진압하면은 그 수배자가 다칠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염산으로 피해 입을 수가 있으니까 경찰에서 경기 남부청 그 경찰 특공대한테 요청을 해서 특공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형사들이 이제 위기 협상팀이 있어요. 그 네고시에이터라고 알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중에 기회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형사가 잠깐 범인의 허점을 이용해서 신호를 했더니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가 사다리를 놓고 옥탑이니까 예. 올라가가지고 몸으로 던져가지고 제압한 다음에 무사히 건거를 했는데 당시에 수배자도 크게 안 다치고 경찰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참 작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헬스장 6탄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쪽으로 도망가는 여성과 쫓아가는 헬스 트레이너가 자, 여성을 넘어뜨렸어요. 자, 휴대폰을 얼굴에 갖다 댑니다. 찍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여성. 자, 잠시 후 지금 막 얼굴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걸 못 찍게 지금 합니다. 자, 넘어진 여성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지금 빕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설마 지금 트레이너랑 그 회원이랑 싸우는 상황인가요? 자, 충격적입니다. 모습은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둘이가 육탄전을 벌이고 있고 막 빌고 있고 피하려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별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예. 이 두 사람은 실제 트레이너고 여성 회원입니다. 전용 회원요. 전용 트레이너고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냐면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음식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뭘 시켜 먹었냐라고 트레이너가 얘기를 하니까 한번 휴대전화 보자. 근데 휴대전화 열려면 얼굴에 갖다 대서 인식을 해야지만이 열립니다. 그걸 안 보여주려고. 아마 기름진 걸 먹을 것 같아요.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헬스에 도움이 안 되는 고작 음식. 그것 때문에 저랬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래저래 피하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뭘 먹었길래 이걸 보여주기 싫어서 족발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야, 기름진 겁니다. 그렇죠. 100% 기름 기름진 철철. 겁니다. 아, 족발. 예. 그렇지만 두 사람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졌고요. 장난하는 겁니까, 그럼? 뭐 장난 아닌 장난이 된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거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이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사연자 부부는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 회사로요, 한 여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이 회사에서 직원에게 집 알아볼 시간을 한 달 정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건 그거고 아내가 친구랑 같이 잠깐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갑자기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져서 급하게 집으로 막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일정을 취소했는데 뭐 남편도 계속 바빴고 사연자도 아프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친구랑 같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서 호텔에 있을 거라던 그 여직원이 나왔던 거죠. 어머나. 여직원이 사연자, 이 아내를 마주치고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으로 후다닥 도망을 갔다는데 이런. 잠시 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했더니요. 했더니 이 직원이 아직 집을 못 구했다면서 일주일만 좀 재워달라고 부탁해서 방을 빌려줬다는 거죠. 어허.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집에 머물고 그 뒤에 돌아가기로 했다는데 아내는 아니 그럼 왜 하필이면 나 없을 때 방을 빌려주냐. 그렇죠. 또 이 얘기를 왜 나한테 미리 안 했냐 이렇게 따진 상황입니다. 남편한테 설명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 직원이랑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너한테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다라는 어허. 게 남편의 논리인데 그 이후에도 어떤 사과는 없었고요. 다시는 이 얘기 언급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화내고 버럭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는 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화가 난 아내,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편,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누가 잘못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 제보 메일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맨 먼저 열어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이십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상이야, 진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바람, 내가 저 핏덩이 같은 친구 2억 말리 와가지고 집도 못 구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왔게 생겼는 게 그걸 모른 척하라고. 상이야, 당신 남편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면 좋겠니? 신랑 나는 2층, 응? 그 친구 자연이는 3층, 오케이? 2층 3층 오케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남편 말 믿어주세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떳떳하면 미리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매일매일 휴대폰에 불나도록 전화해놓고 전화했을 때 그때 왜 말 안 했어? 내가 조금 일찍 갔기에 망정이지. 원래 날짜에 갔으면 너 입 딱 씻고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핏덩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네. 자연인가 쟤는 내일 모레 30이라며. 야, 안 되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X. 자, 은배 오빠.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화 안 나는 성격인데 화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잘못을 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그러면 화낼 이유가 없어. 이 남자 화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호텔을 잡아주는 게 맞지 그 자기 집에 그 젊은 여성을 재운다? 이 남자가 제가 보기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일단 당사자분들이 좀 보고 계시니까 조금만 수위를 좀 낮춰주시죠. 그럴까요? 예, 네네. 소장님. 네, 이거를 수위를 어떻게 낮춰요? 네, 너무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신가요? 낮춰요? 네, 이 어린 여직원을 회사에서 불렀으면 회사에서 비용을 대줄 수도 있고 어린 여직원이 본인이 비용을 내서 있어야지 왜 상사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또 이 부인을 사모님을 봤는데 후다닥 도망갔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만에 하나 정말로 있을 곳이 없어서 혈연 단신 외국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꼭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일 수도 있죠. 있죠.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어 보니까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화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쳐도 남편이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부인이 같이 있는 집인데 보통 또 원수처럼 지낸 것도 아니고 남남처럼 지내신 것도 아닌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셔야 그게 당연히 예의죠.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도저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야, 우리 우리 이자연 기자 얘기도 짧게 좀 해주세요. 먹긴 사람이 성을 낸다는 저는 그런 말이 조금 떠오를 정도로 왜 본인이 버럭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걱정하시는 상황이 없었다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화를 내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만 네. 그걸 주절주절 또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선 말이죠. 설명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설명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한국 아닙니다. 해외예요. 아마도 미국으로 추정이 됩니다. 캐나다, 미국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신입 직원입니다. 신입 직원이 아마 이 와서 좀 호텔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주거를 구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다들 바람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입 사원이고 본 지 얼마 됐겠습니까? 다만 이 우리 사연 이제 낸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이 막 화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조금 곤란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이라도 좀 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설명 좀 잘해주세요, 남편님. 예.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니, 그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본 아무튼 사람하고 설명 잘 하라는 말씀이죠. 예. 설명만 잘하면 돼요. 오해할 필요 없어요.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최의진님, 이건 같은 남자가 봐도 조금 아니다 이런 아이고야. 의견 주셨고요. 크림치즈 곶감님,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자석채선님, 할리우드 가야겠네 나무주연 상감이다. 언론님, 이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